안녕하십니까. 10월 1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기술주들이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는 다우지수에서 이제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었고요. 다행히 뭐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언제 다우지수는 갑자기 나스닥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? 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급망 문제입니다. 이제 이거 뭐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. 대충 상황만 말씀드릴게요. 뭐 제가 여기다가 뭐 베스베스 앤 비욘드라고 베드베스 앤 비욘드라는 회사를 뭐 적겠지만 사실 뭐 아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. 근데 저도 잘 몰라요. 근데 어제 막 20% 넘게 급락을 하길래 저도 좀 더 봤던 회사인데 4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했습니다. 그러면 왜 하향 조정을 했나 보면은 유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게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. 물건이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물건이 왜 공급이 안 되냐? 사람이 없대요. 공급할 사람이 없답니다. 이게 뭔 상황이냐면은 혹시 작년 아유, 뭐 작년에 뭐 작년도 아니죠. 올 초에도 이제 보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 있었던 적이 있죠. 어, 그게 막 배가 막 바다 위에 둥둥 떠다녀요. 이제 기름을 넣을 그 유류 창고가 없어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 있죠. 지금 배들이 또 둥둥 떠 있답니다. 왜 떠 있냐? 이번에도 기름 가지고 떠 있나요? 그게 아니고요. 컨테이너 박스를 잔뜩 싣고 지금 둥둥 떠 있답니다. 그럼 왜 둥둥 떠 있냐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를 항구로 들여와서 항구에서 이제 결국은 사람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크레인이 내린다고 하지만 그 크레인도 결국 사람이 조정하잖아요. 근데 그런데 사람이 좀 부족해가지고 배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항구에 내려가지고 또 그 항구에 내린 그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갈 화물 기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대요.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. 그럼 이제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? 이 물건을 내리고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출발을 못하면은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가서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물건을 실을 배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도 물건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소매업들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. 이게 베스 앤 비욘드라는 회사가 뭐 어떤 회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매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소매업에 그래서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요.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다우지수가 많이 빠진 이유가 소매업들이 좀 있거든요. 이 다우지수에 S&P 500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주들도 마지막에 빠졌는데요. 이 기술주들은 마지막에 기관들이 손절매가 많이 나왔습니다. 기관들이 왜 손절했냐면은 그 월말마다 이 수익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로 찍혀 있다 보니까 일단 이거 손절을 좀 하고 나중에 다시 살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.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. 저렇게 큰 금액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투자를 막 1억이나 막 2억을 해가지고 한번 손절할 때 한 500만 원, 1000만 원씩 나가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라고 할 수 있지만 기관들을 저렇게 손절하면서 뭐 500만 원, 1000만 원 손절하겠습니까? 뭐 한 번에 막 20억, 30억, 50억씩 막 손절을 하는데 저렇게도 손절을 해도 다 만회할 수 있다라는 기관들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다라는 것은 꼭 개인만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랑 외국인도 다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첫날이니까 이제 여기다 쓴 게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어제 미국이 공급망 훼손으로 빠졌잖아요.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저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. 왜냐면 우리나라 무역선 엄청 자유롭게 돕니다.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 해운회사에서 파업만 안 하면 인력은 차고 넘쳐요. 왜 차고 넘치냐면은 노조 때문에 사람 몇 명 자르려고 해도 자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노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항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 물량 자체가 미국이랑 비교가 안 되죠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공급망 잘 돌아갑니다. 다만
우리나라에서도 거꾸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안 좋은 뉴스가 좀 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장이든 뭐 해외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,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, 우리나라는 이 소매업이 지금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좀 최대한 좀 잘 팔려야 되는데 걱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실적이 막 까이거나 이제 그럴 만한 기업들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다만 미국에서 절이 많이 빠졌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영향은 받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중국의 전력 문제, 제가 어제 이데일리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어, 전력 문제 때문에 반도체를 못 만들면은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의 전력 문제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. 중국이 결국 전력을 저렇게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환경 때문이거든요. 석탄 덜 쓰려고.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석탄 막 태워보는 전기 문제 해결됩니다. 근데 석탄을 어느 수준 이상 안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,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예요.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 태양광 패널이고요. 그러면 태양광 패널의 단가가 점점 올라가겠죠. 전력 충당하려고. 그럼 태양광 패널 기업들은 단가가 또 영업이익이 또 개선될 수도 있고요. 또 중국이 공장이 멈춰 있으면서 물건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 물건의 재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들의 순이익이 높아져요. 사실 전 처음에 전력 문제 때문에 장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예전에는 뭐 대만이든 일본이든 뭐 정전 나면은 막 우리나라 반사익 보면서 올라갔으면서 이번에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, 어쨌든 그 부분도 다시 반영될 거라고 보입니다.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뭐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힘든 시기가 막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다 회복이 가능한 물질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심리적인 부분만 잘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시기니까, 오히려 흔들려서 막 일제히 매도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만 보이지 말고, 진짜 내가 손절해야 될 종목이 무엇이고 버텨야 될 종목이 무엇인가만 잘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. 그래서 10월 한 달간 이거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, 제가 이따가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 백신 접종하고 오후에 또 영상은 또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고생하시고요. 오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